설 연휴가 끝나고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스타 장외주식 엄지민입니다. 연초부터 IPO 시장이 비수기 없이 참 활발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요. 요즘 시장 변동성에 비해서 신규 상장주들의 수익도 참 좋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상장한 기업이 총 8곳이고요. 이 중에 5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과 알리코제약 같은 바이오주부터 또 카페24와 배럴 등의 종목 등이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하면서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내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면서 IPO 훈풍의 바통을 이어받을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고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건희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고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의 박한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부증권이 DB금융투자로 바뀐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고요? 네, 아직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DB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네. 자, 저희가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 이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분들 참 많으세요. 예, 그래서 미국 금리 불확실성에서 시작된 이 변동성 네. 얼마나 지속이 될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 2018년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정부 이제 그런 게 발표가 있었고 또 이제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 그리고 CES 2018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IT랑 반도체들 다 모든 업종들이 다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월 초가 되면서 이제 미국 장기금리 10년채물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조정이 오게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오면서 중국을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머징 모든 국가들이 다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언제 끝이 날까에 대한 고민이 저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의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2017년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이제 올해 한 3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4번 이상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장기 금리도 상승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이 오기 전에는 항상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축소되는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장단기 금리 차가 아직은 좀 있어서 이제 큰 어떻게 보면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조정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시기는 지금 일단 보면은 올해 이번 달 한 23일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속도라든지 방향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바닥을 좀 잡을 것 같고요. 또 3월 초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3월 22일에 또 FOMC 금리 또 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좀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월에 상황을 들을 때는 2월 중순이면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또 2월 되니까 3월까지도 변동성을 한번 지켜봐야겠다 하니까 사실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산업별로 좀 봤을 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IT주나 또 바이오 종목도 이 변동성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좀 산업별로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네. 먼저 일단은 변동성이 처음에 시작을 되게 되면은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 위주로 이제 변동성이 많이 커지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바이오가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변동성이 제일 컸었던 것 같고요. 한미약품이 이제 설 바로 전날 이제 임상 중단
이제 이슈가 또 있었고 예. 신라젠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병용 치료에 대한 좋은 임상 경과가 또 발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정부의 이제 KRX 300 지수 관련해서 이제 코스닥 정책적으로 조금 밀어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3월 초쯤에 이제 관련 ETF 상품이나 이제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 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코스닥의 시가총액 큰 주식들이 다 바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을 받고 좀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예.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17년도의 주력 섹터였는데 하반기부터 조금 많이 내려왔죠. 그쵸. 그리고 지금도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퀄컴이라는 회사를 이제 M&A를 한다는 발표 이슈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주가를 누르는 좀 요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퀄컴은 일단 스마트폰의 주력으로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예.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할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퀄컴이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를 이제 위탁 생산을 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에다가 이제 위탁 생산을 준 부분들이 삼성전자 물량이 브로드컴이 인수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있어서 반도체 쪽이 조금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타격이 꽤 크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바로 바꾸진 않겠지만 네. 좀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이 이제 또 반도체 또 대규모 투자에 네. 대한 또 이야기들이 또 있었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한 5위권 이상으로 좀 밀려버렸고 미국에서도 간신히 1위는 지켜냈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꺾인 상황이고 또 OLE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폰에다가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아이폰 X가 좀 판매량이 좀 부진해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좀 매출액도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스마트폰, OLED 부분들이 다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IT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IT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바이오 시장 그리고 IT 산업까지 좀 나눠서 봤는데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난 뒤에 계속해서 지금 조정세가 지속 중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바이오 간의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참 많았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을 때는 이제 안 오른 이제 주력으로 올라가는 바이오 다음에 바이오 시장이 죽지 않으면 이제 안 올랐던 바이오들도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좀 신약적인 기대감이 있는 이제 빨리 오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처럼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바이오들 회사들 위주로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을 먼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전 상장도 이제 마치게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기존의 램시마나 트룩시마를 통해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또 휴미라도 이제 유럽에서 인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더 있어서 셀트리온도 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임상 3상이 조금 완료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예. 네,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임상 결과가 좀 빨리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아무래도 반등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회사들 위주로 바이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주로 뭐 바이오나 IT 산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산업들을 제외하고도 사실 숨겨진 보석이 있는 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어떤 산업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 때는 기존에 좀 많이 안 봤던 주식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사이클이 10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상기 사이클인데 무거운 주식들을 아마 투자해 보신 시간 아마 거의 다 오래되셨을 거예요. 네. 아마 뭐 철강주라든지 기계주라든지 이제 거의 투자를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기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삭기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8% 정도가 수출 규모가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 산업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게 있는데 매출이 1월 달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에 이제 굴삭기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도 분명히 좋아지기 때문에 무거운 주식인 뭐 기계주도 조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계주까지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분석을 해주셨던 엔지캠 생명과학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네. 종가가 85,200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지만 네.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마감을 했어요. 예, 예.
자, 매도 기회를 또 장중에 주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조금 제가 기대를 좀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얘가 이제 원래 1월 말에 상장을 하기로 했다가 2월 이제 21일 이제 오늘 상장하는 거로 바꿨잖아요. 근데 바뀌게 되면서 이제 공모가 자체도 좀 많이 올라온 면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시총 한 3천억대 가 공모가 밴드였는데 시총을 이제 4천억대 밴드로 좀 올리면서 공모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공모가 산정을 할 때도 이제 할인율도 굉장히 많이 낮추고 밸류도 굉장히 높이고 해서 공모가를 이제 많이 올려놔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공모가가 굉장히 낮을 때는 정말 투자를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공모가가 좀 올라간 뒤로는 이제 적정 가격이 좀 많이 온 좀 그런 감이 좀 아무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분석을 해서 좀 따져보면요. 일단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금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호중구 감소 치료제 부분이 일단 한미약품에서 이미 롤론티스라고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 임상이 끝나게 되고요. 한미약품에서는 롤론티스 신약 가치를 한 6,500억에서 한 7,000억 정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상 이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의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 할인율을 준다고 하면 한 3,000억 정도 밸류는 신약 가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구강 쪽에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FDA 패스트 트랙이랑 그다음에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시총이 6,500억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엔지캠 생명과학도 한 시총 6천억에서 1조 정도는 충분히 시장에서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종가, 오늘 종가로는 한 시총 한 6천억 정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가격상으로는 한 8만 원 이하로 좀 내려가게 되면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8만 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한 과장과 함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시 저희 안건희 캐스터와 IPO 일정 정리하고 내일 상장하는 오스테오닉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나눈 엔지캠 생명과학 상장일인 오늘 주가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가 56,000원이었는데 개장 초반에 93,000원까지 치솟았다가 외인 매도세의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개장 초에 시세를 강하게 내고 하락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당일 매매 전략이 중요한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역시 개장 초 강한 상승 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2.07% 하락한 85,200원에 장을 마쳤네요. 내일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오스테오닉이 상장합니다. 올 들어 신규 상장주들 성적이 좋아서 기대되는 또 하나의 신규 상장주인데요. 공모가가 7,700원이었고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에 육박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내일 상장 후의 흐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은 벤처 캐피탈 기업인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와 절삭기 제조업체 에코마이스터가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올 들어 국내 벤처 캐피탈 다수가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중소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벤처 캐피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장 수요 예측을 하는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의 결과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향방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밴드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고요. 3월 5일부터 6일 이틀간 공모청약을 받습니다. 또 에코마이스터는 2016년 말 이후 다시 한번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데요. 희망밴드는 6,000원에서 8,500원 사이고요. 이번에 기술특례 상장으로 3월 중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내일 상장하는 오스테오닉 박한 과장과 함께 자세한 분석 이어갑니다. 네, 내일 또 하나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새롭게 상장합니다. 바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인데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일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스테오닉 일단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스테오닉은 지금 정형외과에 들어가는 주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는 저희가 접하기는 좀 어려운 소재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두개골이나 뼈나 이제 인대 부분이 이제 끊어졌을 때 들어가는 이제
금속이나 이제 생화학성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 났을 때 이제 수술할 때 쓰이는 소재인가 보네요. 네. 공모청약에서 999대 1, 10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어요. 네.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클 때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로 좀 돈이 많이 몰리는 경향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시총 자체가 코넥스에서 700억 정도 수준으로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적은 금액만 몰리더라도 경쟁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는 뭐 신규 상장주로 좀 피해가 있자라는 뭐 그런 심리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형외과용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나요? 네. 정형외과용 수술 소재들을 만드는데요. 좀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일단 좀 크게 머리나 이제 얼굴뼈에 들어가는 이제 두개골 구강 안악면이라 그래서 CMF 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관절 보존이라 그래서 인대나 연골 등 뼈와 조직간을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제 관절 보존 부분 쪽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메디신 부분이죠. 네, 스포츠 메디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외상 상하지라 그래서 트라우마 익스트레미티라 그래서 손이나 발, 다리 등이 이제 골절이나 이제 부러졌을 때 예.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덴탈 쪽이나 이제 치과 쪽은 아무래도 이쪽 임플란트 쪽은 이제 주로 치과용 기기들이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고요. 예. 이 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데는 이제 첫 번째 CMF 부분과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위별로 이제 나눠봤고요. 제품은 그리고 이제 소재가 기존에 이제 금속 소재라 그래서 이제 뼈나 그런 게 부러졌을 때 금속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생분해성 폴리머라 그래서 이제 좀 생화학성 소재가 이제 점점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분해성 복합 소재라 그래서 이제 좀 튼튼한 경고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인체에도 무해한 좀 그런 소재들도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살펴본 기기들이 네. 소모품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시장 확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요. 네네. 이 정형외과용 기기들은 소모품인가요? 정형외과용 기기들은 아무래도 소모품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금속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수술을 한 이후에는 이제 뭐 뒤틀리거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좀 벗어날 경우에는 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예. 뭐 또 소재들이 또 닳아서 낡았을 때는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경을 해야 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큽니다. 이쪽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 40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주로 이제 정형외과 수술 쪽에 들어가는 소재다 보니까 수술 시장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상위 7개사가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한 80%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존슨앤존슨이 한 25% 정도로 가장 크게 점유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 자체도 한 43%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직접 들어가는 소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체들 거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좀 과점 업체들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제품별로 아까 나눠 주셨는데 뭐 네네. 머리, 얼굴뼈 그리고 손, 발, 네. 뭐 팔뼈 네. 그리고 관절 이렇게 세 네. 가지로 나눠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분류에 따른 시장 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세 가지를 이제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얼굴, 이제 안악면 뼈나 이제 턱뼈 쪽이 이제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한 1.3조 원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한 230억 정도 규모로 시장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고나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얼굴 쪽에 쓰이던 부분이 좀이다 보니까 수술 쪽 시장이랑 이제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의 대부분 40%가 이제 이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무래도 메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관절 보존 시장인데 이제 인대나 이제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소재 쪽 시장입니다. 규모는 글로벌리 봤을 때 한 4.5조 원 정도 수준이 되고요. 국내는 한 900억 정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한 7% 정도를 성장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노령화에 따라서 이제 아킬레스건이나 이제 인대가 좀 마모가 돼서 이쪽에 대해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시장 자체가 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외상 상하지인데요. 팔이나 뼈나 이제 다리뼈
부분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인데 이제 글로벌리하게는 시장이 좀 큽니다. 7.5조 원 정도 좀 되는 시장이고요. 외과용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1,500억 정도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시장보다도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팔이나 다리뼈는 이제 부러지기도 쉽고 사고도 나기 쉽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조금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 세계 시장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정형외과 기기가 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전 세계 기준으로 매출로 봤을 때는 한 2,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2, 것 같아요. 3%. 주로 매출이 나는 곳은 그러면 뭐 네. 그 주요 시장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점이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7위 업체가 이제 거의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소재들 부분이 그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업체 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실적은 이제 2015년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2015년도에 한 3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억 정도 나오다가 16년도에 매출이 66억으로 한 10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도 한 14억으로 한 4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증가를 했던 게 이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과점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중남미나 이제 남유럽 부분이나 이제 조금 개발도상국 위주로 수요가 좀 있는 부분에 수출을 잘 하다 보니까 16년도에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많이 증가한 면이 좀 있고요. 17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50억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요. 물론 3분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또한 5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시설이나 인력 투자를 17년도에 좀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내려온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좀 선행해서 이제 한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스테오닉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잖아요. 네네. 어떤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주로 기술 특례성 상장하면 이제 주로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업체도 이제 헬스케어 업체여서 이제 바이오랑 아주 무관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회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일단 인체에 쓰이는 소재이다 보니까 일단은 부작용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일단 사용을 했을 때 뭐 실질적으로 불편하지도 않아야 되고 부작용이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좀 기술력을 좀 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금속이나 이제 들어가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이 쓰이다가 최근에 이제 생분해성 복합 소재라 그래서 고분자 소재랑 이제 세라믹 소재의 이제 장점을 융합해서 이제 견고하면서도 좀 탄력성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뼈의 성분과 좀 많이 비슷한 그런 부분 쪽으로 생산을 좀 하는 기술력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생분해성 복합 소재에 대한 신소재 관련 기술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 기술력성을 좀 평가를 받아서 아무래도 상장한 면이 있습니다. 예, 뭐 이미 이 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 뭐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스테오닉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가 이 회사를 봤을 때 조금 염려스럽지 않나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규모 자체가 조금 작고 하긴 한데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정형외과 수술 시장이 한 4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고 물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7개 업체가 이제 대부분 과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인구가 점점 노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연골이나 뼈에 대한 이제 수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때 얼마나 이제 글로벌한 그런 유통업체와 잘 계약을 맺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업체가 최근에 이제 독일의 이제 비브라운이라고 이제 이쪽 그 소재 쪽에 이제 의료기기 쪽 소재하는 업체가 있는데 공급 계약을 16년도에 맺어서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이제 해외에 있는 업체한테 조금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분해성 기술 쪽에 이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유통 쪽에 있는 이제 큰 업체들과 계약을 잘해서 준비를 해나가면 아무래도 니치마켓에서 이제 뭐 주로 중남미나 남미 부분이나 이제 남유럽 쪽에서 아무래도 매출적인 성과를 잘 이뤄낸다면 이제 대형사들 사이에서도 좀 잘 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정형외과 기기를 만드는 업체 자체가 사실 좀 생소한데요. 저희가 어떤 기업들이랑 비교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공모가를 선정을 할 때 이제 디오랑 세운 메디칼이라는 두 기업을 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비교 기업이 아주 이 회사랑 동종업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주력으로 90% 정도가 매출이 나오는 업체고요. 세움 메디칼은 의료용 뭐 체액 유도관 이제 이쪽을 좀 만드는 업체여서 아주 동종 업종으로 보기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헬스케어 업종이다 보니까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해서 이제 디오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142억 그리고 세움 메디칼은 67억 그래서 밸류는 한 27배, 17배에서 중간인 한 22.5배로 해서 상장 공모가가 선정이 됐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상장 회사 중에 이제 UNI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척추에 한정되어서 이제 비슷한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뭐 코넥스에서 700억 정도 수준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장했을 때에도 시가총액 동종업종만큼인 한 1,000억 정도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내일 오스테오닉이 상장을 하는데 이 공모 투자에 참여하실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오스테오닉을 공모를 이제 내일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까지는 이제 뭐 동종 업종에서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능한 밸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오버해서 한 뭐 1,500억, 2,000억까지 가게 되면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물량이 좀 소화된 이후에 재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박한 과장과 함께 내일 상장하는 오스테오닉 분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